여기 아래에서 자르느냐 바깥에서 자르느냐 2mm 3mm 할 거냐 다시 복원하기가 힘든 수술이에요. 신중하게 수술해야 되는 수술이다 라고. 그리고 콧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성형외과에 이제 수술하러 오신 분들은 코 수술할 때 사실 기능적인 게 잘 이렇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조금 이제 환자한테 뭐 물어보거나 내시경을 좀 확인해 보거나 CT를 찍어서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수 있고, 만약에 이제 수술 전부터 숨 쉬는 게 편한 분은 아니었는데 줄이는 수술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불편해질 수 있죠. 보통 이제 콧구멍, 비공을 외비 밸브라고 표현하는데 콧볼 축소에 의한 협착이 돼서 너무 콧구멍이 진짜 막 좁혀졌다든가 이러면 넓히는 방향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너무 좁혀졌을 때는 피부 이식, 좁아진 부분을 새로운 피부를 떼서 거기를 이식해서 이제 그 비공 자체의 단면을 넓힌다든가. 축소술이 간단한 거에 비해서 네. 그걸 복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네요. 그렇죠. 저도 이제 콧볼 수술을 하면서 느끼는 게 쉬우면서도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콧볼 수술 같은 경우는 한번 자르면 다시 복원하기가 힘든 수술이에요. 피부 조직을 디자인해서 잘라서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꼬매서 연결시키는 거니까 수술의 그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디자인을 잘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는가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게 아래에서 자르느냐 바깥에서 자르느냐 2mm 할 거냐 3mm 할 거냐, 자르는 위치를 어디를 자르냐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. 콧볼 축소를 꼭 하면 안 되는 사람, 조심해야 되는 사람. 콧볼이 사실 정면에서 봤는데 별로 넓진 않은데 그냥 웃을 때 좀 퍼져 보인다 이 정도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 경우에 코가 그냥 좀 낮으면 높여서 콧볼이 갸름해 보이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. 그리고 사실 콧볼 축소를 한다고 해서 웃을 때 안 퍼지는 건 아니거든요. 평상시에 그냥 웃지 않는 상태에서 봤을 때도 좀 넓은 분이 하는 게 좋다. 그러니까 높이는 게 좋을지 실제 줄이는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. 그리고 콧볼 축소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아래에서 보면 얼굴 자체가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한쪽 바닥이 낮고 한쪽이 좀 높아요.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바닥이 높은 쪽은 콧볼이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느껴지고 바닥이 낮은 쪽은 콧볼이 좀 더 이렇게 직선형으로 펴 보이거든요. 수술 전부터 그 비대칭이 보이긴 하는데 축소 전에는 그 비대칭이 작게 느껴져요. 근데 그걸 딱 축소를 하고 나면 그 비대칭이 눈에 확 띄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일단 잘랐고 조직은 제거가 됐으니까 사실상 그게 이제 복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면에서 신중하게 수술해야 되는 수술이다 라고 보셔야죠. 콧볼 축소가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수술이다? 좋은 데 가서 잘 했으면 좋겠다. 네. 좋은 데 가서 여기 좋은데요? 콧볼 수술은 사실 수술 자체는 짧고 간단한 수술에 해당되지만 한 번 수술이 잘못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수술이고 흉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. 간단한 수술이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너무 과감하게 줄인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줄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